돈을 갖다가 빌려주는 사채업자를 갖다 고려시대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를 고리대금업자라고요. 이제 조선시대하고 지금까지도 그게 내려오고 있죠. 그 어원이 말이. 왜냐면 그게 그때 거기서요. 그때 이제 고려시대 때 자기 가족들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맡겨요. 자기 부인이 이쁘고 딸이 이쁘잖아요. 그럼 최고의 담보물이야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게 가족들을 그러면 담보로 맡긴 동안 뭐냐? 그 예전에 같은 상단이나 그 대갓집에 금이 많죠. 보통 이게 대갓집에 많아. 이런 옛날 호족들 집에 많아. 그럼 호족들 집에다가 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자기 가족들을 맡기고 가요. 그럼 제 날짜에 안 오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마음대로 한 거야. 그러면 그럼 거기 있는 동안 가만히 그 뭐냐 거의 있는 동안에 거의 노비 생활을 해요. 실제 이제 노비 생활을 똑같이 해요. 노비들하고 예전에. 그 금융이라는 그 우리나라의 금융이라는 어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금땡이를 융통한다. 금을 융통한다는 뜻이에요. 융은 융통한다. 융통한다는 게 뭐냐요? 뭐 빌린다는 뜻이죠. 융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융통시킨다, 빌린다. 그런 뜻이에요. 금을 융통시킨다, 빌린다. 요런 뜻으로 보면 돼요. 금융인의 어원이 그래요. 그럼 예전에는 그 고려 때는 조선 시대와 달리 고려 때는 개인 무역이 굉장히 자유로운 때세요. 그래도 상인 활동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려 시대 때는. 조선 시대 때는 싹 바닷길을 막아버렸어 거의. 관무역하고 소수의 상단들한테 소수의 허가된 물건만 이렇게 거래가 됐지 모든 걸 잘 써요. 근데 고려 시대 때는 딱 개방이 다 된 나라였기 때문에 이게 누구든지 쉽게 무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게 호족 같은데 이게 금이 많은 데서 금을 빌리고 자기 가족들을 이제 담보로 맡겨놓고 가요. 그럼 그 금 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팩트로 가겠습니다. 비단 모자라고 않고 비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단끼리 이제 왜 비단끼리인지 이제 저거니까 이제 보통 이게 그러면 이게 비단을 갖다가 이게 비단을 지금 예전 같은 게는 이게 고려 시대 때 기준으로 하면 거기 비단을 제일 비싸게 사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 이집트였어요. 이집트 파라오고 귀족들 왕족들이 비단을 제일 높은 가격으로 사줬어요. 그리고 이게 이집트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옛날 금 생산지였어요. 그리고 이게 거기가 이게 어떻게 무역을 했었냐면 하여튼 이게 사금에 금이 모래 속에 많이 있어요. 모래 속에서 금을 뽑아내요. 실질적으로 이집트에는 그 황금 파라오 같은 게 많이 있었죠. 이제 나중에 이게 다 이제 식민지대에서도 다 유출이 됐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중국에서 비단을 사잖아요. 그러면 최고 비싸게 중국의 비단이 제일 싼 데가 어디냐면 이게 모이는 데가 어디냐면 지금 홍콩 이게 양쯔강 밑에 하류 바다 쪽으로 가면 거기 그쪽에 무슨 홍콩 맞나? 하여튼 강정인가? 하여튼 이게 서해 황해바다하고 양쯔강이 이게 접하는 데에서 거기서 무역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서 질 좋은 비단을 거기서 싸게 잘 살 수가 있어. 그 지역에서. 양쯔강하고 황해바다에서 이게 만나는 데서 비단을 굉장히 싸게 사요. 금을 가지고 여기서 빌려가지고. 그러면 비단을 제일 싸게 살 수가 있는 데가 그 지역이고, 그러면 이게 제일 싸게 샀으면 이걸 갖다가 이제 비단을 사가지고 금으로 해서 이제 비단을 바꿔가지고 이제 제일 비싸게 쳐주는 데로 이제 가야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당시에 예전에 고려 시대 때나 신라 시대 때도 그렇고 옛날 고려 신라 시대 때는 비단을 제일 비싸게 사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집트였어요. 이집트 파라오 왕족들. 우리가 비단이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보통 중국 사람들이 입는 비단은 우리나라 이쪽이나 비단이 두꺼워요. 근데 이집트 비단은 어떻게 했냐? 이게
이집트 뭐 파라오 영화들 보면 이게 스카프같이 이게 속살이 다 보이는 한올한올한 비단, 이렇게 얇은 비단을 걸치고 황족 파라오나 왕족 귀족들이 막 그거를, 특히 여성분들이 그걸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섹시한 댄스를 추는 장면들을 말해요. 이렇게 속살까지 다 보이는 게 이게 저기 청 같은 거로, 그게 비단이에요. 그게 중국에서 넘어온 비단이에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제일 싼 비단의 종류가 많아요. 이제 이게 두껍고 이게 수가 이게 많이 들어간 게 이게 비싸고, 제일 싼 비단이 어떤 비단이냐면 중국에서 이게 스카프처럼 속에 이렇게 보이는 게 한올 보이는 비단이 있어요. 그게 제일 싸요. 일단 저기 비단은 무게로 해서 그거를 팔아요. 이제 예전에 무게로 해서 팔아요. 그거를 뭐 필지 기본은 무게로 해서 팔아요. 그러면 얇으니까 이걸 장수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최고 이게 싸요. 또 그게 저기 싼 비단에 한올한 게 만들기가 쉽다고 하더라고. 그게 수도 놓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그런 비단을 안 써. 왜? 추우니까. 근데 이게 파라오 이쪽은 덥잖아요. 더우면서도 햇빛을 가려주는 그 비단이 한올한 그 비단. 그러면서 이렇게 섹시한 미를 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파라오 귀족들이나 황족들이, 여성들이 많이 그거를 즐기던 그 비단이 그 한올한 그 비단이야. 근데 중국에서는 그 비단이 겁나 싸. 수요도 별로 없고. 그 중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예전에는 무게로 재서 이걸 비단을 팔았어요. 근데 한올한 것은 장수가 똑같은 무게인데 이게 장수가 겁나게 나와.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비싸게 팔리는 한쪽이 1kg, 예를 들어서 1kg짜리 하나에 그냥 옷 한 필밖에 안 나와. 예를 들어서 1kg의 비단이 옷 한 필밖에 한 번밖에 못 줘. 근데 저기 이게 이집트로 가면 1kg짜리 한올 하나를 하면 한 10벌을 질 수가 있어요. 10벌 이상을 질 수가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럼 어떻게 되냐? 중국에서 제일 싼 비단이 잘 쓰이지 않는 게 얇은 비단이에요. 얇은 비단이 만들기가 쉽다고 하더라고. 또 그게 예전에는. 얇은 비단이 제일 싸요. 그럼 그 얇은 비단을 금으로 바꿔서 제일 싼 걸 사가지고 어디로 가서 그걸 제일 비싸게 사주는 나라가 어떠냐? 옛날 고려 신라시대 때 저기 이집트 그쪽 지역 사막 지역 나라들, 그 북아프리카 쪽에 이제 왕국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집트죠. 거기가 부유하니까. 그럼 이집트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보통 황족이나 귀족들 중에서 돈 많은 귀족들밖에 그걸 못 사.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거기에서 보통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게 금 이만큼으로 1kg을 비단으로 바꿨어. 근데 1kg만 가져간 게 많이 가져갔겠죠. 1kg만 할게요. 이만큼 금으로 중국에서는 1kg의 비단을 바꿨어. 근데 2kg의 비단을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당연히 몇백 킬로, 100kg 이상은 가져가죠. 아니면 자기 등에다 질 만큼만 가져가든가, 몇십 킬로 가져가든가. 하여튼 보통 그렇겠죠. 보부상처럼. 근데 이게 상단이 크면 많이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래요. 하여튼 1kg만 할게요. 그냥 1kg 당연히 더 이상 가져가. 1kg을 금 동전만한 거 요만 거로 바꿔. 그러면 가가지고 이집트로 가잖아.